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목이 술토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기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가 술을 만나면 묘목은 순목입니다. 술토는 조토죠. 이렇게. 그러면 순목이 조토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목이 토를 극합니다. 그리고 목국토도 하고 또 묘술 합도 합니다. 그래 이것을 육합이라고 그러죠. 육합. 임목이 술토를 만나면 임목이 술토를 만나면은 이 화라고 하는 것이 화라고 하는 성분을 대표 성분으로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천간의 병화라든가 정화로 대표 성분을 쓰지 않으면은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목국토의 작용이 시작만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임목이 술토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목국토에서. 술토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상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밖에 에너지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술토는 싫어합니다. 술토가 일지에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영역을, 고유성을 침범받기 싫어합니다. 그런 것을 건드렸다 그러면 발끈합니다. 그래서 지지에서의 목국토는 묘목이 더 잘합니다. 묘목의 목국토는 토를 근접해서 가까이서 극하지만 수평작용으로 직접 대상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작용하지 내부적으로 묘목의 목국토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묘목의 목국토는 간접적이고 넓이로 작용한다 이거죠. 술토 입장에서 목국토는 임목의 목국토는 깊이 들어오니까 술토의 안을 건드려서 술토를 무너뜨립니다. 물상으로 말하면 땅이 무너지는 것이지만 술토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규칙, 즉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임목의 목국토는. 묘목의 목국토, 묘가 작용하면 겉으로는 술토를 소토해서 외부와의 접근성 교점을 만들어 놓고 내부의 고유성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임목이 술토를 극하는 목국토는 이 목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술토를 무너뜨립니다. 술토를 아예 기반을 흔들어 놔요. 근데 묘목의 이 목국토는 뭐냐면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살짝 건드린다 이거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묘는 습한데 술토라는 조토를 만나서 일정하게 자기의 습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묘목이 술토를 만나면. 그래서 안정된 영역을 확보합니다. 묘와 술이 만나서 목국토 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계산적 현실적 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다른 말로 하면은 공생이죠, 공생. 묘목은
습은 조를 만나서 좋고 조한 토는 습을 만나서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필요 충분 조건이고 공생한다 이거죠. 이것이 최고의 궁합입니다. 묘가 진토를 만나면 진토는 이미 목을 갖고 있고 봄의 계절이고 습을 갖고 있어서 목이 개입해서 조절하는데 목은 어떤 토든지 모두 소통합니다. 당연히 목의 작용이 무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습하기 때문에. 진토는 술토와 다르게 인목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진토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목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깁니다. 진토는 외형적 소토로는 묘목이 낮고 실제로 진토를 엎어버리는 것은 인목이 낮다 이거죠. 그러나 묘목이 진토를 만나서 습이 많으면 무성해지면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습과 습이 만나기 때문에 묘술의 육합은 묘술은 이제 육합이라고 그랬죠. 육합. 묘술의 육합은 개인적인 합이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합.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적인 합이죠. 사적 합이다 이거죠. 그래서 묘술의 육합은 1대1의 합입니다. 1대1의 합. 삼합은 목적지합으로 1대 다로 갈 수 있고 방국은 단체지합으로 다대다가 될 수 있습니다. 삼합의 집단적 성향은 목적 의지가 강합니다. 사상이나 학술, 교육, 종교적 형태가 상당히 강하죠. 방국은 다대다로 종친회, 동창회 등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1대1은 육합의 본질적 구조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관계 이성지합도 됩니다. 대상과의 감정적 교감이 일어나는 합입니다. 묘 입장에서 술토가 오면 묘가 감정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대상과 딱 연결이 된다 이거죠. 전에는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것이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취미로 연결이 돼서 푹 빠지게 됩니다. 인해합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빠르게 일어나고 감정적 몰입도가 큽니다. 그러나 묘술합은 주파수 동조가 일어나도 일정 부분 조건적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결이 된다 이거죠. 인해합은 굉장히 그 필요보다도 감정적으로 빨리 너무 합하는 것이 인해합이고 묘술합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건적 계산을 많이 해서 합한다 이거죠. 그래서 묘술합은 서로한테 긍정적 연결로 볼 수 있습니다. 묘가 토를 만나는 것은 어떤 토든지 이 묘가 토를 만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기 영역을 묘가 갖는 것입니다. 묘축이든 묘가 축을 만나든 묘가 미를 만나든 진토를 만나든 술토를 만나든 토를 만나면 묘는 자기 영역을 갖추게 되는데 묘가 그래서 묘는 토를 좋아합니다. 토를 목적합니다. 그런데 다 그 진토나 미토나 술토나 축토나 만나는 그 성향이 다 다릅니다. 묘가 축을 만난다는 것은 비습한 형태에서 출발합니다. 묘도 습하고 축도 습하죠. 그러니까 비습한 형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해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근데 묘가 미를 만나면 안정된 형태, 잘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미는 조토고 묘는 습목인데
한번 정해진 영역 밖으로 잘 안 나간다 이거죠. 미토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미토라는 영역을 정신적 형태로 쓰려고 한다 이거죠. 정신적 영역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미토라는 것이 자기 코드하고 맞지 않으면 자리를 떠나거나 바꾼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신적 이상, 꿈둥과 연결되는 영역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묘지는 수평적 구조로 연결되니까 같이 습하죠. 그러니까 실질적 형태로 넓이와 연결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무성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습에 대한 조건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묘와 축이 만날 때 가장 동적입니다. 묘와 진이 만나도 움직임의 폭이 큽니다. 근데 묘미는 안정되어 있다. 묘술은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한다 이거죠. 일정 부분 동적 에너지와 그것을 확보해서 잘 활용해서 근거를 확보하는 힘까지 잘 갖추고 있다 이거죠. 조습이 안정되어 있고 서로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일정 부분 주고 있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묘술 암합입니다. 묘한테 술토도 긍정적인 형태이고 술토 입장에서도 묘가 목국토를 순조롭게 해줍니다. 술토 입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공생관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연이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묘생이 술생을 만나거나 혹은 묘일주가 술일주를 만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인연이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묘의 입장에서 술토는 정제입니다. 묘의 입장에서 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술토는 정자가 되죠. 묘 기준에서 이것은 한번 안정되면 오래 간다. 묘가 진토라는 정제를 쓰면은 계속 바뀌고 변화하고 외부와 섞여서 새롭게 진행되니까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습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유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술토 입장에서는 묘가 정관입니다. 술토는 고유성이 강한데 묘를 받아들여서 외부와 접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만일 계묘의 술이 합하면 이렇게 식신으로, 계묘는 이제 계의 식신이죠. 이거는 정관이 되는 거고 관이 되죠. 술토는 계묘일이 술과 합하면 식신으로 관을 쓰는 겁니다.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한 겁니다. 관이라는 직을 묘라는 식신으로 다루게 됩니다. 식신은 직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식신은 관은 직이 되고 식신은 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묘일주가 술을 만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묘일주에서 묘는 편인이죠. 술은 상관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편인과 상관이 합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상관패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상당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교섭 능력이나 외교 능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묘는 젊고 싱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고 술은 뭐예요? 늙었죠. 이미 이제 모든 것이 다 곡식을 거두고 묘목에 할 일이 없어져서 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는 젊고 술은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묘술이 합하면 비정상적인 연애사가 있을 수도 있고 물상으로는 젖은 나무가 마를 수도 있고 또 고산지초 높은 산에 있는 풀로도 해당이 되므로 약초로 한의학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물상으로 볼 때. 그러면은 계묘 임술 이민 신의 이 사주를 놓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이렇게 청간호는 비견겁제가 강하고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을 쓰는 사주다 이거죠. 식상을 쓰는 사주인데 화가 없어서 결과가 약합니다. 여기서 인술합은 안 되고 묘술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화기운이 강해야 되는데 일지인목은 인해합이 돼 갖고 인해합이 돼서 목이 습해졌다 이거죠. 묘술합으로 묘목의 습기를 해소합니다. 묘술에 철새개금살이라는 게 묘유술이 철새개금살 묘유술 중 이자봉이면 이자봉이 두 글자를 만나면은 의학계에 종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석영 선생의 사주 첩경에 나오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묘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한의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의사 집안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는 한의사 집안 남자만 되면 돈이 잘 안 벌립니다. 한의사 집안은 묘술합이 강해서 인목이 술토고 합하지 못하고 인해합이 돼갖고 목이 젖어서 재물이 잘 안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남편이 혹은 시부모가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일본으로 부부가 돈을 벌러 갔다가 일본 간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이제 화로 보거든요. 일본은 화로 보기 때문에 일본 간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화기운을 보충해서입니다. 화기운이 보충해야 인술 화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목을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옷을 세탁하는 일을 하여 일본 가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열심히 잘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술년 42세 갑술년 42세에 일본에서 고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세탁소 사장이 건축 일을 해보라고 했는데 남편 보고 남편이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주는 돈을 벌려면 인목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묘목을 쓰므로 찬스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관이 비겁을 눌러줘야 되는데 술토가 묘와 합해요. 묘와 합하여 남편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인운에 일본 가서 돈을 벌어서 집을 2채나 샀는데 그 돈을 벌어서 이제 시갓집에 그 시누이한테 이렇게 돈을 붙였습니다. 집을 사라고. 근데 이제 시누이가 자기 이름으로 집을 2채를 사놨다가 이 병인 정묘운에 그 집을 갖다가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팔아서 없어갖고 완전히 돈이 날아가갖고 힘들게 된 사주입니다. 이렇게 병정이 오면은 천간에서 궁겁쟁자가 되죠. 이럴 때는 집안 식구나 혹은 이 지인들과 동거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믿고서 했다가 그동안 고생하고 돈 벌어서 엉뚱한 사람을 좋게 해준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